오늘은 7대3 교통사고에서 라고 제목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7대3이 아니라 3대7이라도 마찬가지고 뭐 9대1이든 1대9든 다 똑같아요. 모든 과실 비율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그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고려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의 합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었죠. 카드를 내가 까먹지 않고 여다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예 안 했어요, 한 번도. 아마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제목을 보면은 되게 웃겼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보험료 할증은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2021년 말에 결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새로운 개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지금은 굉장히, 오늘은 초급 얘기를 할 거예요. 초급, 레벨이 낮은 거, 굉장히 간단한 거, 초짜,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조금 복잡한 얘기도 하고. 이 영상을 하필이면 7대3이라고 해가지고서 제목을 정한 이유가, 최근에 질문을 받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7대3 교통사고로 피해자인데, 근데 그 보험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서 치료를 저렴한 데를 쫓아다니면서 저렴한 치료만 받고 있어, 일부러. 근데 잘 낫지 않고 있지만 교통사고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 한의원의 그 한방 치료들을 받을 만한 엄두가 안 나는 게, 이게 비싸니까. 나중에 내 보험료가 할증될까봐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치료를 조금만 해주고 치료비가 적게 나오는 그런 데만, 그런 곳만 찾아다니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렇게 모를 수도 있구나.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니면 적어도 뭐 검색이라도 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나 봐요. 아마 지금 이게 7대3 피해자가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었죠 아마. 제가 영 시간이 안 나가지고 틈틈이 녹음한 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주말이나 이럴 때 영상을 모아가지고서 간신히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라서, 일단 결론부터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2021년 5월 현재 7대3 피해자건 6대4건 5대5건 반대로 2대8이건 1대9 가해자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실 비율은 보험료 할증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닌데? 과실 비율이랑 상관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전에 내가 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왕창 오른 거라고 하던데? 그건 대물 때문에. 차가 부서진 거는 보험사끼리 서로 뿜빠이하고 자기들끼리 할증도 계산하고 이래야 될 테지. 근데 그건 대물. 차 부서진 거니까 그렇게 칼같이 계산을 갈라서 하는 거고, 사람은 좀 다르지. 사람 다친 거랑 차 부서진 거를 똑같이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차 수리비야 뭐 자기 보험사끼리 서로 고민할 문제이지만, 사람 몸을 고치는 건 그래서는 안 되죠. 현행법상 치료비는 절대로 못 건드려요. 현행법상 치료비는 절대로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다친 사람이 보험료 할증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전전긍긍 한다던가, 과실 비율이 확정되는 게 그 뭐 한 2주씩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내가 아픈 거 고친다고 하다가 괜히 치료비 때문에 보험료 할증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그러다가 치료에 적합한 시기를 넘겨가지고 오히려 만성으로 이완돼서 치료가 더 길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현행법상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치료비는 서로 크로스해서 서로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100% 내주게 돼 있어요. 보험료 할증도 안 붙어요. 만약에 내 보험료가 오른다면 내 치료비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다친 정도에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보험료가 할증돼서 올라갈까봐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끝? 이거면 되잖아요. 그냥 치료 받으세요. 보험료 할증 안 돼요. 최대한 치료 잘 받으시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한의원 원장님하고 상의 잘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마무리할지 고민해 보시고, 그럼 되지 뭐. 단, 이게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교통사고 난 분들이야 뭐 현행법에 소급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치료 잘 받으시면 되는데, 2022년도부터는 법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행법이 장단점이 있어요. 사고를 많이 당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가해자가 과실 비율을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서 분쟁심의위원회에다 보내놓고서 배째라고 하고 들어눕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배째라고 해봤자 뭐 소용이 없는 게, 과실 비율하고 무관하니까.
피해자는 뭐 치료 잘 받고 나중에 뭐 9대1이 나오고 반대로 1대9가 나오든지 간에 치료비야 뭐 결국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다 지불할 거고, 그리고 내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아프면 치료받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함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게끔 치료받는 데만큼은 불편함이 없게 한다라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많긴 해요.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합의금 산정 방식. 그 산정 방식 때문에 9대1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냥 들이받은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탱자탱자 하고 있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 내줘. 내 보험료 할증도 없어. 협상만 잘하면은 합의금도 잘 나와. 오히려 피해자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까지 있어. 그래서 보험사, 대한민국형 자본주의의 꽃에 속하는 이 대기업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손을 좀 보겠다고. 2021년 하반기에는 세부 규칙을 좀 손보겠다고 공표했으니까 어떻게 좀 바뀌긴 할 거예요. 피해자가 제때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사의 돈은 지켜줘야겠다. 보험사 그 대기업의 돈을 좀 지켜줘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2022년도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 다 무시하시고 최신 영상을 다시 찾아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결정되어 있는 게 없거든.